안녕하십니까, 불스입니다. 자, 오늘 스프링 8번째 시간 외부 파일을 이용한 설정에 대해서 몇 가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environment 객체를 이용해서 우리가 외부에서 어떤 설정 값을 가져와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다음에 property 파일을 이용한 설정, 다음에 프로파일 속성을 이용한 설정 등에 대해서 한번 하나씩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environment 객체를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자, 이게 무슨 우리가 지금 뭘 알아보는 거냐면 우리가 어떤 이렇게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요 안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자바 코드라든가 여러 코드가 이렇게 막 이렇게 있겠죠. 자, 근데 여기서 필요한 설정 파일이 있겠죠. 설정 값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여기서 어떤 데이터베이스에 접근을 해야 된다.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드라이브를 로드하기 위한 정보라든가 아니면 데이터베이스의 아이디라든가 패스워드 또는 데이터베이스에 여기 있는 IP 주소, 위치, 로케이션, 위치값 그런 정보들이 필요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프로젝트 자바 코드 내에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 설정하는 거예요. 외부에 갖고 있어서 프로젝트가 구동이 되는 시점에서 한번 읽어오죠. 읽어옵니다. 자, 읽어오고 나서 사용을 하다가 이런 값이 만약 예를 들어서 데이터베이스가 이전을 했어요. 다른 곳으로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이전을 하면 정보 값이 변경되겠죠. 그러면 자바 코드 내에 그 정보가 없으니까 바깥쪽에 있는 외부 파일 정보를 수정해 주면 되겠죠.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진행하는 순서는 일단 우리가 가장 어플리케이션에 기초되는 컨텍스트 파일을 만들어요. 구하는 거죠. 얻는 거죠. 그래서 이 컨텍스트 파일을 만든 다음에 컨텍스트 파일로부터 get environment를 합니다. 그러면 environment라는 객체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property source란 걸 또 얻어낼 수가 있는데,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쉽게 생각하면 간단히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environment라는 객체 안에 환경 설정이라는 부분 안에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DB 아이디라든가 DB 패스워드 또는 IP 주소 같은 여러 가지 컴퓨터 설정 파일들이 설정 값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값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 environment 객체 안에 바로 정보가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요 안에 property source라고 하는 요런 애들이 이렇게 안에 다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객체겠죠, 이것도. 그죠? 그리고 요 안에 각각의 정보들이 쭉 이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environment 객체를 구한 다음에 그 안에 뭐를 구해요? 또 property source를 구합니다. source죠. 그래서 이걸 전부 다 구하는 겁니다. 자, 요걸 다 구하고 나서 우리가 검색을 할 때 내가 원하는 정보가 여기 있다. 두 번째 거 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있는 프로퍼티를 뽑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원하는 정보를 어떤 요청을 하면 알아서 스캔을 쭉 합니다. 스캔을 해서 내가 필요한 정보가 있을 때까지 처음에 있는 프로퍼티 소스부터 시작해서 계속 스캔을 해 나가면서 내가 요청을 한 정보가 있는 곳까지 계속 갑니다. 가다가 내가 필요한 정보가 있는 곳에 가서 그 정보가 있으면 그것을 우리한테 반환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조금 지저분하니까 좀 지워볼게요. 예. 자, 보시면 컨텍스트를 구하고요. 다음에 environment 객체를 구하고 environment 객체로부터 property source를 객체를 구하고요. property source를 다 구해오는 거죠. 거기다가 우리가 추가할 수도 있어요. 또는 축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할 때는 property source add last 요거를 추가를 하고요. 맨 뒤에 붙겠죠. 그러면 계속해서 이렇게 쭉 데이터가 들어갈 수 있고요. 다음에 얻을 때는 get을 이용해서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거 예제를 통해서 한번 볼게요. 그리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그죠? 이클립스가 없네요. 그죠? 이클립스를 실행을 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nvironment를 사용하는 프로젝트도 있고 꼭 사용하지 않아도 되죠. 그래서 사용하지 않는 프로젝트도 있고 그거는 뭐 어느 게 좋다 나쁘다는 없습니다.
그 프로젝트의 성격에 맞게 진행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런 게 있다는 거 정도 꼭 알아두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알아두시면 되고 사용 방법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아까 8-1이었죠. 그래서 8-1을 보면 네, 이걸 오픈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고요. 자, 이거 한번 열어서 볼게요. 아직 빌드를 하고 있고요. 빌드를 다 하면 앱박이 사라지겠죠. 자, 자바 소스도 빌드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빌드를 하고 있고요. 자, 다 끝났고 이제 봅니다. 자, 클래스 두 개에다가 리소스 보니까 이렇게 두 개가 정도 보이네요. 자, 하나씩 먼저 메인 클래스 가서 무슨 작업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처음에 뭘 하냐면 제너릭 XML 어플리케이션 가지고 컨텍스트 가지고 컨텍스트 구해오죠. 그리고 그 컨텍스트의 타입을 configurable application context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되어 있는지 구조를 한번 볼까요? 자, configurable application context 네, 마우스 대고 컨트롤 키 누르고 T 누르면 이렇게 상속 관계가 쭉 나옵니다. 아, 가장 위에 있는 인터페이스네요. 그죠? 스프링 프레임워크 패키지에 있고요. 컨텍스트 패키지에 있고 가장 위에 있습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사용했던 게 F3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 그 다음에 제너릭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 요 밑에 있는 제너릭 XML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였죠. 그죠? 자, 요거를 이용해서 얘네들이 모두 다 얘네들이 다 어디? configurable application context 아래에 있으니까 타입 우리가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겠고요. 얘는 방금 봤던 대로 제너럴 어플리케이션은 제너럴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 밑에 있고요. XML 같은 특징을 갖고 있는 녀석이니까 따로 밑으로 또 하위로 파생된 녀석입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컨텍스트 구했고요. 이 컨텍스트에서 아까 장표에 봤듯이 get을 이용해서 get environment를 이용해서 environment 객체 구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위에서 우리가 구한 게 configurable application context였기 때문에 이것도 configurable environment 객체로 타입을 정합니다. 자, 요거 보시면 요거는 이것도 인터페이스네요. 인터페이스를 활용한 개발이 당연한 거죠. 그죠? 그렇게 하셔야지 유연한 프로그램이 되겠죠. 그래서 다 이렇게 environment 객체까지 구했고요. 그 다음에 요 environment 객체가 갖고 있는 이거 뭐 떨어질 필요 없겠죠. 이렇게 같이 묶어서 알아봐도 되겠죠. environment 객체가 갖고 있는 property source, environment가 그 데이터를 갖고 있을 때 property source 객체로 이렇게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정보를 갖고 있는데 그것을 구해오기 위해서 이렇게 environment에서 get을 이용해서도 get property source를 이용해서 프로퍼티를 전부 다 가져옵니다. 프로퍼티 소스들을. 그리고 걔는 타입을 mutable property source라고 정했습니다. 자, 이것도 어떤 건지 보니까 오브젝트 밑에 있는 거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타입을 정했고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컨텍스트 구하고 컨텍스트로부터 환경 environment 구하고 거기서 데이터를 관리해주고 있는 프로퍼티 소스들을 구해온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외부에 있는 파일 클래스 패스의 어드민 프로퍼티라고 제가 이 파일 하나 만들어 놨는데, 자, 요거 어디냐면 요거죠. 요 열어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단지 그냥 사용자가 만든 거예요. 제가 만든 거죠. 그냥 어드민 프로퍼티즈 어드민 설정 값들이에요. 그래서 어드민.id 어드민.패스워드 abcd 1, 3, 4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이게 정해놓고 나서 이것을 리소스 프로퍼티 소스라는 객체를 이용해서 얘를 갖다가 만듭니다. 객체로 요 외부 설정 파일을 리소스 프로퍼티 소스 객체로 생성자 파라미터로 넣어서 리소스 프로퍼티 소스를 만들고요. 걔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add rest 프로퍼티 소스들 집합체에다가 담는 거죠. 그죠? 제가 아까 여기서 프로퍼티 소스가 있고 여기서 add rest 하면 내가 만든 그 환경 설정이 맨 뒤에 이렇게 따라 붙는다고 그랬습니다. 이 작업을 지금 한 겁니다. 자, 그래서 리소스 프로퍼티 소스 객체를 이용해서 add rest에서 프로퍼티 소스 다시 하나 제가 추가를 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제대로 들어간지 get을 이용해서 한번 프로퍼티 어드민 id가 뭐예요? 여기 있는 요 값이죠. 그죠? 어드민 패스워드 요 값이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값들이 이렇게 있는데 프로퍼티 소스로 이렇게 그룹 지어서 관리가 된다고 그랬죠. 이렇게 관리가 되는데
내가 어떤 요청을 했다고 했을 때 프로퍼티 어떠한 프로퍼티에 어떠한 값을 주세요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나는 요청만 해요. 그러면 쭉 계속해서 스캔해 나갑니다. 알아서 스캔해 나가다가 내가 원하는 프로퍼티가 있으면 그 값을 get으로 해서 반환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위에서 address로 프로퍼티 리소스 프로퍼티 소스를 추가만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는 그냥 environment에서 그냥 내가 원하는 프로퍼티만 구해 달라고 요청을 하면 알아서 우리가 요청을 해올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여기까지만 일단 한번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정리해보면 컨텍스트 구했고요. 다음에 컨텍스트에서 environment 객체 get 해서 구했고요. 다음에 거기서 프로퍼티 소스 get을 해서 프로퍼티 소스 객체 구했고요. 그 다음에 거기다 제가 추가를 한번 해본 겁니다. 그래서 추가 admin properties 그래서 요 코웨일 한번 추가를 해봤고요. 그럼 이게 프로퍼티로 설정이 됐을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get을 이용해서 제대로 들어갔는지 한번 추출해 보는 겁니다. 자, 요거 한번 컨트롤 키 누르고 F11 눌러서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A, B, C, D 1, 2, 3, 4 여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들어갔죠. environment 객체에 제대로 내가 외부에 있는 파일을 이용해서 그 설정한 값들이 제대로 들어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코드를 좀 볼까요? 자, 밑에 보시면 캐치 요거는 뭐 그냥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우리가 이제 그동안 했던 거 어플리케이션 그 컨텍스트 파일 하나 만듭니다. 그래서 스프링 설정 파일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빈을 생성하는 녀석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자, 근데 빈을 생성을 하는데 빈 하나밖에 없네요. 그죠? 어떤 거 있냐면 자바렉.ex에 있는 admin connection이라는 클래스 여기 있죠? 요 빈 하나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을 이용해서 컨텍스트도 얻고요. 제너릭 컨텍스트 얻고 거기다가 로드 합니다. 로드에서 요 파일 스프링 설정 파일 넣어주고 리프레시 해야지 컨테이너 생성된다고 그랬죠. 설정 다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는 컨테이너 설정된 거고요. 그 다음에 리프레시를 해야지 빈 객체가 다 생성이 됩니다. 지난 시간인가 지지난 시간인가 한번 우리 요거에 대해서 한번 학습을 한 적이 있었죠. 자, 이렇게 해주고 나서 우리가 이제 그동안 했던 방법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admin 커넥션을 구해요. get빈에서 admin 커넥션 여기에 설정 파일에 있는 얘죠. 얘를 구합니다. 그리고 타입은 당연히 admin 커넥션 클래스 요 admin 커넥션 타입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admin 아이디하고 admin 패스워드를 구하는데 어디로부터 구해요? 이번엔 admin 커넥션 여기서 get에서 admin 구합니다. 자, 이 코드상으로만 보면 내가 여기서 스프링 설정 파일에서 빈만 생성을 했지 여기서 이 admin 커넥션이 갖고 있는 필드 값 얘네들 다 초기화 시켜주지 않고 있죠. 그죠? 근데 여기서 바로 그냥 get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set을 한 부분이 없는데 그냥 get을 해오는 거죠. 그죠? 자,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한번 알아봅니다. 자, 빈을 먼저 생성을 그냥 했어요. 그럼 한번 가봅니다. 빈 생성자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admin 커넥션을 딱 가보니까 admin 커넥션 자, 임플리먼트에서 그 인터페이스를 한 3개 정도 구현하고 있는데 자, 이니셜라이징 빈하고 디스포저블 빈 요거 지난 시간에 했었죠. 빈이 요 해당하는 빈이 처음에 초기화 될 때 실행되는 그 인터페이스 그 다음에 소멸될 때 실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니셜라이즈 빈하고 디스포저블 빈을 임플리먼트 하면 꼭 우리가 오버라이드 해야 되는 거 얘네들이죠. 애프터 프로퍼티즈 set 요 메소드하고 그다음에 디스트로이 빈이 생성된 초기화 시점에 호출되고요. 다음에 얘가 소멸될 때 설정됩니다. 자, 그리고 environment award를 했어요. 자, environment award를 구현을 하면 얘는 set environment라는 그 메소드를 구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얘가 뭐냐면 얘를 인터페이스로 구현을 한 빈은 빈이 생성되는 시점 가장 처음에 얘를 콜백으로 호출이 됩니다. 아시겠죠? 처음에 얘네들보다 먼저 돼요. 빈이 생성되기 처음에 아주 처음에 environment award라면 환경 설정 부분이기 때문에 빈이 생성되기도 전에 아주 최초에 먼저 생성이 됩니다. 생성이 된 게 아니라 가장 먼저 이 메소드가 호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안에 제가 뭘 넣었냐면 set environment, set env를 넣었어요. 그래서 set env를 딱 들어가 보니까 set env에다 environment 필드에다가 environment 객체를 env 들어오고 있죠. environment 매개 변수 들어옵니다. 이 매개 변수를 set 해주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요 environment award 인터페이스를 구현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반드시 구현해야 되는 메소드 set environment, setter environment가 있고요. 여기서 매개변수로 시스템에서 알아서 던져줘요. 무엇을? environment 객체를 던져줍니다. 그 environment를 갖다가 내가 내 필드에다 넣는 거예요. 자, 요 environment 무슨 environment겠어요? 우리가 아까 여기서 구한 environment 요거하고 똑같은 객체입니다. 그러면 이 environment에 내가 외부에서 설정한 파일 어드민 프로퍼티즈에 있는 어드민 아이디, 어드민 패스워드 요 값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겠죠. 그죠? 당연히 같은 인바이러먼트란 거는 한 어플리케이션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에다가 설정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똑같은 동일한 값 다 들어있을 거라고 믿고요. 자, 그래서 그 인바이러먼트를 어쨌든 셋을 해서 저기 넣어줬습니다. 세터를 이용해서.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여기 보면 initialize bin하고 dispose인데 initialize bin 그 다음에 bin이 생성을 돼요. 인바이러먼트를 구해와서 내가 인바이러먼트 지금 갖고 왔어요. 내 손 안에 있어요. 지금 어디? 어드민 커넥션 객체 안에 있는 거고요. 다음에 어드민 커넥션 객체가 막 만들어져요. 이제 계속 만들어지는데 initializing bin을 했죠. 처음에 bin이 생성될 때 무슨 일을 하는지 좀 봅니다. 그래서 set admin id, set admin password. 필드 요 아이디하고 요 패스워드를 설정을 해주고 있구나. 세터로. 근데 environment에서 가져온대요. 값을. get property에서 어드민 아이디하고 어드민 패스워드를 가져옵니다. 자, 이제 아시겠죠? 그죠? 자, 처음에 제가 environment를 가지고 여기서 그 어드민 아이디하고 어드민 패스워드를 정해줬어요. 그 다음에 어드민 커넥션을 구하는데 어드민 커넥션은 스프링 설정 파일에서 외부 di 설정을 이용해서 이렇게 객체를 만듭니다. 하지만 여기서 프로퍼티를 적용하지 않았어요. 프로퍼티는 너가 알아서 생성할 때 너가 알아서 해줘라. 대신 environment award 인터페이스를 구현해 줌으로써 set environment 메소드 오버라이딩 되면서 얘를 시스템에서 호출이 되고요. 그러면 얘가 bin이 생성도 되기 전에 얘가 호출이 돼서 갖고 environment 필드에다가 이렇게 먼저 그 객체를 담아 놓고요. 다음에 initialize bin을 이용해서 environment에 있는 어드민 아이디하고 어드민 패스워드를 가지고 내 필드에 있는 어드민 아이디하고 어드민 패스에다가 set을 하는 이런 로직이 있습니다. 그리고 디스포저 비는 그냥 없어도 되는데 그냥 한번 해본 거고요. 그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스프링 설정 파일에서 요것만 해줬는데도 뭐가 돼요? 어드민 커넥션 객체를 구하는 순간 environment 그 다음에 어드민 아이디, 어드민 패스워드 전부 다 필드에 세터가 그 동작이 된 거 확인 가능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드민 객체를 getBin을 해서 구해오고 bin을 만들어준 거죠. bin을 만든 거 가져온 거고 다음에 여기서 system out.println으로 어드민 id 찍어보면 get에서 찍어보면 동일한 값 위쪽에서 설정한 동일한 값이 그대로 찍힐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고 콘솔 창을 보면서 볼게요. 다시 한번 이건 아까 위쪽에 설정한 부분 이 부분이죠. 찍어본 거고 자, 보시면 set environment 먼저 들어갔어요. set environment 뭐예요? environment award 요거 implement 하는 순간 요 메소드 그 구현을 해줘야 되고 요 메소드 가장 먼저 호출이 됩니다. 이렇게 가장 먼저 호출됐고 그 다음에 after 요 세터에서는 environment를 필드에다 저장을 한 거고요. 다음에 after properties set 얘가 뭐예요? bin 초기화 시점에 만들어지는 콜백 메소드죠. 그래서 콜백이 들어온 시스템에서 호출이 되고요. 여기서 environment부터 get property에서 어드민 아이디 패스워드 구한 다음에 그것을 세터에 넣어주고 있습니다.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뭘 해줘요? 시스템 로그 시스템 out.println으로 어드민 커넥션부터 어드민 아이디 패스워드 다 구해갖고 찍어봅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동일한 값 찍힌 거 확인되실 겁니다. 다음에 커넥션 다 해제합니다. 컨텍스트 그러니까 디스토리 실행된 거 확인 가능하실 겁니다. 자,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좀 왔다 갔다 하니까 조금 여러분이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차분히 한번 로직을 한번 쭉 따라가 보세요. 아주 심플하고 간단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environment 객체를 이용해서 우리가 get을 할 수도 있고 set을 할 수 있다는 거 꼭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터페이스 environment award 이용해서 우리가 bin 아주 최초에 bin이 생성되는 처음에 우리가 environment 객체에다가 environment 우리가 갖고 있는 필드에다가 environment 객체를 구해올 수 있다는 것까지 여러분이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장표로 좀 올게요. 자, 그래서 environment 객체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자, 두 번째. 자, 이번에는 environment 객체를 사용하지 않고
그죠? 이번에는 괜찮았고, 프로퍼티 파일을 직접 이용해서 스프링 빈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본대요. 자, 프로퍼티즈 파일을 이용해서 직접 사용하는 겁니다. 이제 인바이러먼트, 예전에는 아까는 좀 전에 살펴봤던 거는 인바이러먼트 객체를 구해요. 그다음에 거기다가 이렇게 주입을 해줬죠, 값을. 근데 이거 이용하지 않고 바로 프로퍼티 파일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요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 살펴볼 텐데 두 가지로 한번 나눠서 살펴볼게요. 이거는 XML, 우리가 자바빈을 생성하는 거, 스프링 설정 파일, 컨피그 파일을 이용하는 방법, 그 XML 파일을 이용하는 방법과 또는 어플리케이션 컨피그 이용해서 자바 파일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었죠. 그죠? 요 두 방법에 대해서 다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예제를 한번 오픈을 해서 볼게요. 지금 하는 내용들이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조금 낯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몇 번 강의 중에 몇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어차피 이런 게 다 툴이고 사용 방법이죠. 그래서 많이 써보고 많이 느끼고 경험을 하다 보면 그냥 내 손에 읽는 날이 와요. 그러면 자기께 되는 거겠죠. 자, 메인 클래스, 그 다음에 어드민 커넥션, 아까하고 구조는 똑같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보면 자, 메인 클래스 먼저 볼까요? 자, 메인 클래스 보니까 앱3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부터 제너릭 XML 이용해서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 만들어서 컨텍스트 가져옵니다. 자,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 XML 파일 열어보니까 얘는 좀 내용이 많네요. 이렇게 무슨 어떤 내용들이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많이 보던 것부터 그냥 한번 알아봅니다. 자, 빈을 생성하고 있죠. 자, 빈을 생성하는데 빈 어드민 커넥션이라고 이 아이들 정해놓고요. 자, 어떤 클래스로부터 빈을 생성한대요? 자, 보면 java rec.ex, 그죠? 그래서 어드민 커넥션 얘죠, 그죠? 얘를 그 빈으로 만들고 있대요. 자, 다음에 아까와 달리 얘는 여기서 프로퍼티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드 어드민 아이디, 어드민 패스워드, 서브 어드민 아이디, 그다음에 부사용자라고 해야 되나, 부관리자, 그다음 부관리자 패스워드. 그래서 필드들 다 프로퍼티 이용해서 세터 이용하겠죠. 세터 이용해서 다 이렇게 설정을 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근데 설정을 해줄 때 밸류에다가 직접 값을 넣어주지 않고 어디에선가 값을 참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죠? 자, 어디서 참조해놓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보시면 위에 컨텍스트 프로퍼티 플레이스 홀더라고 있죠. 그죠? 요게 바로 외부. 여기 보시면 어드민 프로퍼티즈, 그 다음에 서브 언더바 어드민 프로퍼티즈 파일 있죠. 요 파일들, 외부에 있는 파일들을 가져올 수 있는 요 키워드입니다. 요거를 추가시켜 줘야 됩니다. 그래서 컨텍스트 프로퍼티즈 대시 다음에 플레이스 홀더 로케이션 어디에 있는 파일들이냐, 클래스 패스에 있는데 클래스 패스 아래 어디에 있다, 어드민 프로퍼티즈, 그 다음에 서브 어드민 프로퍼티즈, 요 두 개의 파일을 난 가져오겠다 라고 명시를 해줍니다. 자, 근데 이 명시를 해줄 때 그냥 명시를 해주면 안 되고요. 요 위에 보시면 컨텍스트, 그죠? XML NS 컨텍스트에서 요거 여러분이 꼭 기입을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요 밑에 보시면 요 두 가지 어디에서 가져올 건지, 스키마가 어디에 있는 건지 요거를 명시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근데 요거는 외우기 힘들죠, 그죠? 우리가 뭐 소문지도 아니고 항상 외우고 다닐 수 없죠. 외우는 것이 아니라 밑에 보시면 네임스페이스 탭이 있어요. 네임스페이스 탭에 요거를 없애요. 처음에 원래 없는 걸 설정이 돼 있을 겁니다. 없는 상태에서 보면 이게 기본으로 돼 있는 거죠. 자, 근데 기본으로 되어 있는 거에서 우리가 지금 컨텍스트 프로퍼티, 그 다음에 플레이스 홀더 키워드를 사용하려면 네임스페이스, 아까 있던 네임스페이스 이용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외우고 다닐 수가 없겠죠. 아니면 뭐 다른 설정 파일에서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붙여넣어도 되는데, 요게 네임스페이스의 탭을 이용해서 컨텍스트가 필요해요. 그러면 컨텍스트 추가를 해줍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이 안에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겠습니다. 들어오고 나서 우리는 요거만 타이핑을 하시면 되겠죠. 그죠? 로케이션 어디에 있는지 설정 정보를 줍니다. 이렇게 주기만 하면, 그죠? 외부 설정 파일 한번 열어볼까요? 어드민에는 어드민 아이디 요거 있고요. 그 다음에 서버 어드민 프로퍼티즈는 요거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는 뭐 별 특별한 구조는 없어요. 자, 이제 컨텍스트죠.
요거를 옮겨야 되는데 잘못 옮겼죠. 자, 요거를 가져올게요. 네, 이렇게 됐죠. 자, 그래서 이 두 개의 파일, 서브하고 어드민하고 부관리자, 관리자의 정보를 다 가져왔습니다. 가져오고 나서 그 다음에 비닐 생성할 때 여기 있는 값들을 참조할 수가 있어요. 자, 어떻게 참조하면 이런 식으로 참조를 합니다. 달러 해주고 중괄호 열고 어드민 아이디, 어드민 패스워드, 어드민 서브, 어드민 패스워드 다 이렇게 밸류 값을 직접 입력하는 게 아니라 어디 내가 직접 입력하고 싶으면 입력해도 되죠. 컨트롤 C 해갖고 서브 어드민이면 이렇게 입력을 해도 되는데 요 입력을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 설정 파일은 이제 건들지 않겠다. 그죠? 내가 만든 그냥 요 외부에 있는 거 요것만 설정을 해서 나는 그때그때 환경에 맞춰서 그때그때 가겠다. 그럼 외부에다 설정을 해놓고요. 그 다음에 가져올 때 값을 불러올 때 참조할 때는 이런 식으로 참조를 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참조를 했어요. 그럼 프로퍼티 set을 하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닫을게요. 이제 실제로 세터 메소드가 호출이 되면서 여기에 필드에 다 값이 들어갈 수가 있겠죠. 자, 값이 들어가고 나서 메인 클래스에서 이제 사용하면 되겠죠. 그죠? 값이 다 들어왔으니까 하나씩 개수로 해서 이렇게 뽑아보면 내가 프로퍼티즈 파일에다 만든 그 값들 어드민 아이디 패스워드 서브 어드민 아이디 패스워드 값이 다 콘솔 창에 출력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실행 한번 해볼게요. 자, 실행을 해보니까 예, 다 애프터 프로퍼티즈 셋 요거 뭐 필요 없는데 그냥 해준 거네요. 네, 별 필요 없죠 지금은. 어쨌든 요거 먼저 실행이 됐고요. 그 다음에 요거 우리가 지금 원하고 있는 어드민 아이디, 어드민 패스워드, 그 다음에 서브 부관리자 아이디 패스워드 전부 다 이렇게 화면에 출력된 거. 화면에 출력됐다는 건 제대로 설정이 되고 어디서 컨텍스트 파일 여기서 제대로 설정이 된 거고요. 설정이 되고 다 제대로 가져왔다는 거겠죠. 그죠? 자, 그리고 디스트로이는 뭐 맨 마지막에 소멸될 때 한 거고요. 여기서 소멸되면서 초출된 거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environment 객체를 사용하지 않고 바로 XML 파일에서 스프링 설정 파일에서 바로 가져올 수 있는 거 값들을 요 키워드를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게 이제 스프링 설정 파일 XML 파일에서 XML 파일을 이용한 우리가 방법이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빈을 생성할 때 자바 코드를 이용해서 자바에다가 어노테이션을 이용해서 우리가 할 수 있었죠. 그거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봅니다. 자, 지금 제가 시간이 별로 없어서 그냥 실습을 안 하고 넘어가는데 꼭 필요한 건 실습을 합니다. 실습 안 하고 넘어가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은 퍼즈 버튼을 누르시던가 어떻게 해갖고 꼭 한 번씩 코딩을 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게 됩니다. 그냥 눈으로만 따라갔으면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자바 파일을 이용한 설정을 할 때는 어떻게 외부 파일을 바로 이용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요 빌드가 계속 끝나면 다 끝났고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인 클래스가 있고요. 얘는 밑에 보니까 어플리 컨텐츠인데 이걸 이용하지 않고 어노테이션 뭐죠? 어플리케이션 컨텐츠 이걸 이용하겠죠. 자, 요거 먼저 열어볼게요. 자, 딱 보니까 어노테이션 이용하는 방법 우리 예전에 했었죠. 클래스 파일을 갖다가 스프링 설정 파일을 이용할 때는 컨피그레이션 이렇게 어노테이션 붙여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빈을 생성할 때는 빈을 이렇게 붙여준다고 그랬습니다. 됐죠. 그래서 사용할 때도 앱스트릭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 제너릭 XML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 그런 걸 이용하는 게 아니라 어노테이션을 이용했기 때문에 어노테이션 컨피그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 이용해서 우리가 사용을 한다고 알아봤었죠. 자, 여기까지 뭐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겟빈을 이용해서 가져옵니다. 그리고 찍어줍니다. 그 중요한 거는 오늘 중요한 건 이 부분이겠죠. 이 부분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하는지 알아봅니다. 자, 설정 파일은 또 외부에 똑같이 이렇게 있어요. 똑같이 있습니다. 지금 얘는 필요 없는 겁니다. 얘는 뭐 전혀 사용을 안 하고 있죠. 호출을 해주는 부분이 없습니다. 자, 이 두 개인데 뭐 아까 똑같으니까 이렇게 그냥 있다는 것만 알고 닫을게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여기인데, 자, 이 파일을 이용해서 이게 스프링 설정 파일입니다. 근데 얘가 자바 코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컨피그레이션 어노테이션을 이용하고 빈이란 걸 이용해서 객체를 하나씩 만들어주고 있죠. 자, 그래서 필드가 4개 보이네요. 어드민 아이디, 패스워드 이렇게 보는데 요 필드에다가 값을 어떻게 주느냐? 간단합니다.
자, 여기 밑에 보시면 프로퍼티 소스 플레이스 홀더라는 게 있어요. 이거 아까 XML 파일에서 여기 있을까요? 아, 여기 있네요. 요거죠. 요거를 우리가 자바 파일에서는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프로퍼티 소스 플레이스 홀더 컨피거 요거 타입의 프로퍼티즈 메소드를 만들어 줍니다. 자, 얘 보면 저기 타입이 그죠? 타입이 얘인데 얘가 어떤 거냐면 스태틱이에요. 그죠? 즉 시스템에서 바로 얘 생성되기 전에 어플리케이션 컨피그에 생성되기 전부터 바로 메모리 할당이 돼서 메모리에서 바로 호출해서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 메소드를. 그래서 요걸 하나 만들어 줍니다. 우리가 의무적으로 꼭 만들어 줘야 돼요. 만들어 주고 이 안에다가 프로퍼티 소스 플레이스홀더 컨피그 타입의 컨피거를 하나 만듭니다. 됐죠? 다음에 로케이션 어디에 있는지 그죠? 배열을 하나 만듭니다. 리소스 배열을 하나 만듭니다. 그래서 두 개짜리 제가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첫 번째는 어드민 프로퍼티즈, 그 두 번째는 서브 어드민 프로퍼티즈입니다. 그래서 걔들 다 담았고 그 배열을 컨피그 위에서 만든 컨피그에다가 셋을 해줍니다. 어디에 있다고 알려주는 거죠. 지정해주는 거죠. 그리고 그 컨피그를 반환을 해줍니다. 이 컨피그엔 뭐가 있어요? 외부 설정 파일에 위치 값이 들어있는 거죠. 이렇게 셋을 해준 거죠. 자, 이렇게 설정을 다 해놨고요. 그 다음에 나는 내가 지금 메인 메소드에서 쓸 필요한 거에 어드민 컨피그죠. 그래서 어드민 컨피그 요거 이제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얘는 어드민 커넥션 그다음에 어드민 커넥션 뉴에서 여기서 셋을 해줍니다. 그래서 어드민 커넥션 셋을 해줬고요. 셋 어드민이다 어드민 패스워드 서브 관리자에서 반환을 해줍니다. 되시겠죠? 자, 그리고 나서 어드민 커넥션을 빈을 객체를 만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어드민 커넥션 한번 가볼까요? 어드민 커넥션 가보면 별로 없겠죠. 어드민 아이디도 똑같이 이렇게 필드 있고요. 여기다가 셋을 해줍니다. 셋을 해주는데 지금 어플리케이션 컨피그 요 안에 있는 필드들 어드민 아이디, 패스워드 얘네들 할당해 주겠어요. 자, 얘를 우리가 프로퍼티 소스 플레이스 홀더 메소드 프로퍼티즈 메소드만 호출을 했을 뿐이지 호출 우리가 한 건 아니고 시스템에서 호출했겠죠. 호출해서 이런 위치값만 정했지 셋을 하는 부분이 없었죠. 셋을 하는 부분이 없으니까 널일 텐데 그 값을 바로 그냥 이렇게 할당해 주고 있어요. 자, 셋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셋을 하는 부분이 어떻게 되냐면 이 위에 value annotation을 이용해서 이렇게 값을 위에다 정해주면 알아서 바로바로 여기다가 세팅 프로퍼티즈에 있는 값들 어드민 아이디 요거를 어드민 아이디에다 할당을 해주고요. 어떤 어노테이션을 이용해서 value 어노테이션을 이용해서 바로바로 자동으로 할당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값들이 들어간 거고요. 그 값들을 이렇게 셋을 이용해서 어드민 커넥션에다가 저장을 해준 겁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getter를 이용해서 가져오면 출력이 되겠죠. 자, 실행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제대로 다 가져온 거 확인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자바 파일을 이용한 방법은 꼭 해야 되는 거 프로퍼티즈 메소드 꼭 만들어 주시는데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 주신 빈 붙여갖고 만들어 주시고요. 위치값 정해주고 그 다음에 필드는 내가 셋을 안 해도 돼요. value annotation 이용해서 이렇게 그 프로퍼티즈에 있는 값만 정해주면 필드에 바로바로 셋이 되고요. 그것을 우리가 다른 객체를 만들 때 다른 빈을 만들 때 그곳에다가 set 함수를 이용해서 설정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자바 파일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장표로 가서 정리를 좀 해볼까요? 자, 그죠? 그래서 environment 객체를 이용하지 않고 바로 properties 파일을 바로 이용하는 거, 프로퍼티를 이용하는 거, 이렇게 XML 이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자바 파일 이용하는 방법 두 가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있죠. 세 번째, 요거는 이제 스프링 빈을 여러 개 만들어 놔요. 동일한 스프링 빈을 여러 개 만들어 놓고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적절한 스프링 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프로파일 속성을 이용한대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스프링 컨테이너가 있는데 이 스프링 컨테이너에서 로드를 할 때 XML 설정 파일이 이렇게 있고 XML 설정 파일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 둘 중에 어떤 것을 어쩔 때는 얘를 쓰고 어쩔 때는 얘를 쓰고 그죠? 우리가 뭐 가장 흔한 예로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개발을 해요. 프로젝트를 개발을 하는데, 개발을 할 때 우리가 이렇게 여기가 이제 그 개발 환경이고, 여기가 이제 실환경이에요. 실환경이라는 건 그 뭐예요? 그 사용자들이 직접 접속해서 들어올 수 있는 곳이에요. 근데 우리가 개발하는 거를 실환경에 붙었고 개발을 하면, 우리가 개발하면서 오류나는 것들, 뭔가 안 되는 것들, 이런 걸 사용자들이 계속 보겠죠. 그러고 나서 사용자들은 아, 이 사이트 뭐야, 이 어플리케이션 뭐야, 이거 엉망이잖아, 그리고 다시는 들어오지 않겠죠. 그래서 개발 환경에서 다 작업을 해놓고, 그죠? 그것을 갖다가 실환경으로 다 그 충분한 그 QM을 거친 다음에, 검증을 한 다음에 납품을 해서 이렇게 그 실환경에 그 위치를 시켜야 되겠죠. 넣어야 되겠죠. 그럴 때 설정 파일을 가지고, XML 설정 파일 가지고 개발 환경에서 쓰는 설정 파일, 여기 뭐 IP도 다를 것이고 아이디하고 패스워드 다를 것이고 여러 가지 다른 게 있겠죠. 그런 거를 가지고 개발을 하다가 실환경으로 옮겼을 때 실환경에 대한 환경 설정을 가지고 또 어떤 값들을 가지고 만들어져라 라고 할 때 파일을 이렇게 여러 개 만들어 놓고 쓸 수가 있겠죠. 그럴 때 개발 환경에서는 요거를 쓰고 실제 실환경에서는 요거를 써라 라고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해서 여러 가지 빈을 만들어 놓고 그 상황에 따라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XML을 이용하는 방법하고 자바 설정 파일을 이용하는 방법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요거 한번 소스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요것도 한번 임포트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보면 자, 먼저 자바 파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보시면 자, 메인 클래스가 있고요. 자, 메인 클래스에서 보니까 스캐너로 입력을 받고 있네요. 이게 그 개발 환경인지 데브인지 아니면 런인지 실환경인지를 간단하게 그냥 여기서 컨솔에서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뭐 다른 게 있겠죠. 그래서 개발 환경인지 뭐 다른 값을 가져와야 되는데 예제니까 그 컨솔 창에다가 dev라고 입력하면 개발 환경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run이라고 입력하면 실환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스캐너 클로즈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했던 대로 XML 설정 파일을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그 컨텍스트에다 get environment set activity property, 요게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구한 config 값을 주어줍니다. 그래서 이게 dev가 들어가느냐 run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이 둘 중에 우리가 하나를 이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밑에는 뭐 그동안 많이 했던 거 그 뭐죠? 클래스 객체 get빈 이용해서 가져오는 거죠. 자, 요거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 서버 인포는 뭐 IP 넘버하고 포트 넘버 있고요. 자, 그러면 두 개의 파일이 있는데 요 두 개의 파일 있겠죠. dev 언더바 dev하고 언더바 run이 있습니다. 둘 다 한번 열어볼게요. 자, 보면 두 개의 파일이 로직은 똑같이 되어 있는데 서버 인포 똑같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도 자바 rec.ex에 서버 인포 똑같습니다. 자, IP넘하고 포트넘이 있는데 프로퍼티 세트를 줄 때, 자, IP넘은 얘는 로컬이고요. dev니까 언더바 dev니까 개발 환경이니까 로컬이겠죠. 내 컴퓨터에서 하고 포트 번호도 8181이래요. 자, 실환경에서는 213에 뭐 이렇게 포트 나오죠. 그 다음에 포트 번호도 80이래요. 요 값만 다릅니다. 그러면 어쩔 때는 얘를 쓰고 어쩔 때는 얘를 써야 돼요. 그죠? 어쩔 때는 dev 환경, 개발 환경을 써야 되고 어떤 때는 요 실환경을 써야 되는데, 이렇게 두 개의 파일을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하느냐, 여기 보면 네임스페이스에 요거 하나만 넣어 주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프로파일은 dev다, 프로파일은 run이다, 이렇게만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config 얘를 갖다가 어디서 정해주냐면, 구분을 해주냐면 우리가 위에서 만든 config 값 있죠. 이 config 값이 dev냐 run이냐에 따라서 get environment에다가 set을 해주는 거예요. 어떤 set을 해주냐면 set active profile, 현재 활성화되어 있는 프로파일이 무엇이냐를 갖다가 이렇게 설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얘가 dev면 얘가 설정이 돼서 요 값이 세팅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얘가 run이에요. run이면 실환경이니까 얘가 프로파일 run, 얘가 실행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실행을 해서 콘솔 창에다가 그러면 여기다가 제가 dev라고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dev라고 입력했으니까 누굴 찾아가요? 얘를 찾아가겠죠. 그래서
이 프로파일 요거에 의해서 얘를 찾아가서 local 8181 여기가 찍힐 수 있고요. 다음에 요번에는 또 run을 한번 입력해 볼게요. 자, run이라고 입력을 해보면 이번엔 어떻게 돼요? run이니까 누굴 찾아가겠어요? 얘를 찾아가겠죠. 언더바 run xml 얘를 찾아가서 얘가 갖고 있는 IP 넘, 포트 넘, 설정값 2131 쭉 80 얘를 세팅을 해서 get터로 불러오니까 설정이 될 수가 있겠죠. 쉽죠? 자,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 설정을 계속 만들어 놓을 수가 있겠죠. 만들어 놓고 그때 따라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get environment를 이용해서 set activity profile 해준다는 거, 요거만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시고, 다음에 각 XML 파일에다가 스프링 설정 파일에다가 프로파일 속성만 여러분이 네임스페이스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방법을 자바로 또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게 많이 쓰이지는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자바로 하는 방법도 간단하게 알아보고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 좀 많은 내용이 있었는데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프로젝트 초반에 한번 설정을 해놓으면 이런 값들은 거의 뭐 그렇게 자꾸 변동되거나 그러진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게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필요할 때 다시 한번 레퍼런스 문서라든가 레퍼런스 예제를 통해서 여러분이 참고를 해서 그때그때 또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꼭 이거를 뭐 우리 뭐 중고등학교 때 영어 단어 외우듯이 달달달 외우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게 있다는 거 정도 계속 알고 계시면 되겠죠.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생각이 나시면 코딩을 바로 하시고 생각이 안 나시면 다른 레퍼런스 문서라든가 레퍼런스 예제 파일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 로직을 구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만약에 보면 얘는 리소스가 없겠죠. 그리고 메인 클래스 보면 설정 파일이 자바로 되어 있겠죠. 얘는 그래서 컨피그레이션인데 두 개 다 볼게요. run과 dev가 이렇게 있는데, 자, 아까 그 XML 파일 이용할 때 네임스페이스에 프로파일 속성을 지정해 줬었죠. 근데 얘는 자바 파일이니까 어노테이션 이렇게만 지정해 주면 돼요. 간단하죠. 그죠? 그래서 프로파일 어노테이션에 run이다. 이거는 프로파일 어노테이션에 이건 dev다 라고만 설정을 해주시면 우리가 메인에서 컨피그가 어떤 거냐, dev냐, run이냐에 따라서 set activity profile에다가 값을 넣어주고요. 해당 값을. 그리고 그 해당 값에 맞는 객체가 컨피그 파일이 실행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다가 dev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어떤 게 입력이 돼요? 어플리케이션 얘죠. dev 얘가 실행이 될 수가 있겠고요. 다음에 이번에는 run을 해보면 이렇게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구분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런 것도 예제 갑자기 생각난 건데 그런 것으로도 활용을 해요. 제전에 한번 어떤 그 단말기를 그 디바이스를 하나 소형 그 디바이스를 만드는데 개발은 윈도우에서 했어요. 윈도우 환경 지금처럼 제가 지금 강의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사용하는 것처럼 윈도우에서 했어요. 윈도우 그죠? OS가 인도우예요. 근데 그 디바이스 환경의 OS는 디바이스 환경에 맞는 윈도우가 OS 환경이 있겠죠. 윈도우가 아닌 다른 환경이 있겠죠. 그래서 OS를 시스템에서 가져오는 거예요. 읽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스템이 윈도우면 개발 환경이라고 치고 그거에 맞는 설정 파일을 가져와서 그 설정 파일에는 로그 파일도 많고 굉장히 뭐 테스트하는 코드도 많겠죠. 그래서 그런 거를 쭉 출력을 해줄 수 설정을 해주고 OS를 가져와요. 그 어플리케이션 실행을 할 때 OS를 가져왔는데 그 OS가 그 단말기에 해당되는 그 안에 들어있는 OS예요. 그러면 실질 환경이다 해서 로그도 출력이 안 되고 그다음에 무슨 여러 가지 테스트 설정 파일 이런 것도 실행이 안 되는 그런 거를 설정 파일을 정해서 가져오는 것도 갑자기 문득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들 구분을 해서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할 내용은 다 끝난 것 같은데요.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인바이런먼트 객체를 이용해서 외부 파일을 가져오는 거 한번 여러분이 정리를 쭉 해주시고요. 컨텍스트 구에서 컨텍스트로부터 인바이런먼트 객체 구하고 거기로부터 프로퍼티 소스 인바이런먼트를 구성하고 있는 프로퍼티 소스라는 객체들을 다 구해온 다음에 거기다가 내가 값을 지정해 줄 수 있고 가져올 수도 있고요. 다음에 프로퍼티 인바이런먼트가 필요 없이 프로퍼티를 바로 가져오는 방법이 있었죠. 그죠? 그래서 그 방법 XML 이용하는 방법 자바 파일 이용하는 방법 어노테이션 이용하는 방법 여러분이 정리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프로파일 속성을 이용해서 어떤 그 프로파일 그 파일을 이용할 건지 스프링 설정 파일을 이용할 건지
구분을 해 나갈 수가 있죠. 그죠? 이거는 좀 자주 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방법까지 여러분이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오늘은 좀 강의가 할 내용이 많아서 실습을 하지 않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꼭꼭 실습을 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꼭 실습을 해 보셔야지 내 것이 됩니다. 최소한 한 번 이상은 꼭 해주시고요. 시간 날 때마다 계속해서 여러분이 꼭 실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